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주 금요일마다 막 여론조사 나오고 나면 폭발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좋습니다. 방송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예. 아직은 그 정도로 유명하지 못합니다. 유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저 제목 따라야겠는데 유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유성합니다. 아, 이틀까지 지난번에도 그 뭐죠 후원 뭐 얘기해 주면서 이틀을 하시더니 오늘은 시작부터 이틀을 하시는군요. 예, 우리 엄 소장님 바로 가시죠. 중성동갑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해 주시죠. 네, 중성동갑 여론조사 결과 임종석 전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39% 나왔고요.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37% 나왔습니다. 아, 이제 공천이 됐으니까 후보로 불러야겠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2%포인트 차이인데요. 윤희숙 의원이 여기 뜬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여기 이제 그 중성동 갑의 최대 변수는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이 정 구청장은 임종석 전 실장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 구청장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성 아줌마들한테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의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이 다 이제 전멸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무려 15%포인트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갑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대 이제 지지층이 개딸들이거든요. 개딸들인데 이 개딸들이 이 임 전 실장을 만약에 경선에 붙여주게 되면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임 전 실장을 가능하면 이제 경선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민주당 공천이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데 민주당 공천은 본선 경쟁력이 초점 있는 게 아니고 경선에 누구를 붙일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게 한강벨트는 민주당한테는 다 험지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안방처럼 이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최근 모습인데 어쨌든 2%포인트 차이면 실제로 세대별 이제 투표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실 샤이 보수가 아직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로 수도권에서 샤이 보수의 대결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윤희숙 후보가 대략 한 5%포인트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뒤에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알려주죠. 지난번 21대 총선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21대 총선 결과도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이제 조사에서 지금은 후보 간의 조사도 있지만 그 정당 지지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좀 뒤에 가서 연령별 정당 지지율 결과를 좀 놓고 한번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 결과는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다른 통계표 올려주시는 아니 여기 잘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저희 조사 결과, 그러니까 조사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이제 여론조사 할 때 지난번에 누구 찍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홍익표가 48%, 전수희 후보가 23%. 그래서 거의 더블 정도의 격차가 났거든요. 예. 그런 제가 그건 한번 찾아볼게요. 그 사이에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홍익표와 진수희의 투표 결과 한번 찾아볼게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중성동갑에서는요.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54.3%. 54. 예. 네, 그리고 통합당 진수희 후보가 40.1%. 해서 한 14%포인트 정도
홍익표 후보가 이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번 여론조사할 때 물어본 거죠. 지난 선거 때 당신 누구 찍었냐. 그래서 이때가 홍익표가 48, 진주가 23. 그런데 실제 득표율은 홍익표가 54.3%, 또 진수 후보가 40.1% 이렇게 해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이 대선 때는 중구에서 윤 후보가 51%, 이재명 후보가 45.4%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3.2%, 이재명 당시 후보가 43.2% 해서 거의 10%포인트 이상 윤 대통령이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정원호 구청장 개인기에 의해서 득표율이 많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여론이 이 대선 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좀 연령별하고 정당 지지율 자료 있으면 특히 연령별 한번 좀 분석을 잠깐 해주시죠.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연령이 바로 20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30인데 20대에서는 뭐 좀 뒤지긴 하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0대도 임종석 후보가 좀 많긴 하지만 이게 민주당 쪽에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들어가고 있는 2030의 상당수는 소극적 지지층이라서 투표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30에서는 뭐 저 정도 차이가 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050은 역시 이제 민주당의 그 강력한 지지 기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50대는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임정석 전 실장 39%, 윤 후보가 34%,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서울에서는 특히 50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차이가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연령층이 50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60대, 70대에서는 이제 뭐 여전히 격차가 크다. 다만 60대에서는 586의 일부가 이제 60대, 그러니까 80년대 초중반 학번의 일부가 60대로 편입이 되면서 이게 코호트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세대 효과죠. 이러면서 진보층의 일부가 60대 편입됐다. 이러면서 격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시려나요? 네. 정당 지지율 혹시 조사 결과 있습니까? 예. 네, 정당 지지율은 이제 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 35%인데요. 저 정당 지지율도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서울 뭐 수도권 전반에 작동하고 있는 친목의 나선 효과가 아직은 덜 벗겨졌다. 친목의 나선 효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샤이 교수가 아직은 결집이 조금 초기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윤희숙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인물 경쟁력이 굉장히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무려 4%포인트 정도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윤희숙 후보의 장점이고 실제 본선에 가면 무난하게 승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연령과 정당 지지율 좀 연계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정치권 상황과 연계해서 한번 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을 지금 뭐 이재명 친명계 쪽에서 지금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컷오프를 하겠다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 임종석 측이나 친문 비명계 쪽에서는 아니 지금 화합을 해야 될 때 무슨 지금 컷오프냐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임종석만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인물이 중구 성동갑에 있을까요? 하는 의문도 좀 들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친명과 비명 간의 공천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가 있는데요. 사실 중성동갑이 바로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서 임 전 실장을 여기에
경선에 올려줄 건지 아니면 컷오프 시킬 건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만약에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서 빼내게 되면 비명이 총궐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공천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여기 험지에서 그러니까 중성동갑이 제가 보기에 민주당 험지 그러니까 민주당 험지예요 민주당한테는 그런데 가장 경쟁력 있는 임 전 실장을 공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본선에서 승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선에 누구를 넣을 거냐 후보를 누구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마치 지난 2020년 총선에다 다 쓸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화성 공천, 이 금성 공천, 달나라 공천하고 있다. 당나라 공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자 대결 한번 간단하게 예, 3자 대결도 있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자 대결. 예. 3자 대결 결과도 얘기를 해 주시죠. 네,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을 경선에 안 올려주게 되면 임 전 실장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감안해서 3자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임 전 실장에 대한 고정 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1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희숙 후보는 이제 그대로 37%라는 지지율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박양숙 이분은 이제 28%.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자 대결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 윤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임 전 실장의 경우는 글쎄 저는 민주당이 임 전 실장을 아마 경선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은 밀려서 저런 상황 때문에 밀려서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여론조사 방송을 하면서 방송 2주 만에 여론이 급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펜앤드마이크가 깃발을 들면서 이 수도권 여론이 완전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내부에 지금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불출마를 설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임 전 실장이 아마 경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에 올라가게 되고 후보가 돼도 이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무난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 논쟁, GDP 논쟁으로 딱 들어가면 이 한 방에 임 전 실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중성동 갑은 100%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호권님은 림종석 동무 안 될 것 같은데 림종석 동무라고 했군요. 네, 임종석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여론조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과 깊은 내연의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할 정도의 이상한 인물이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 임종석. 그가 제기가 가능할까요? 지금 여론조사에 보니까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단 중성동갑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